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심각한 불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불안 극복하기 불확실한 시대의 정신건강관리법. 안녕하세요. 심리와 건강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현대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미래 불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급변하는 기술 환경, 경제적 불확실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이 시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며 현재의 행복을 훔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미래 불안의 심리적 메커니즘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관리법까지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1. 미래 불안의 심리학. 왜 우리는 불안해할까? 첫째, 불안의 진화 심리학적 기원. 불안은 사실 우리 인류의 생존을 도왔던 중요한 감정입니다. 원시시대에 저 덤불 뒤에 맹수가 있을까? 라는 불안은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불안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게 해주는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인 셈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메커니즘은 종종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실제 위험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고 있는데 직면한 환경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뇌의 반응.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확실한 부정적 결과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하게 나쁜 소식이 불확실한 기다림보다 낫다는 말의 심리학적 근거입니다. 뇌의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는 불확실성을 위험 신호로 해석하고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되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느끼는 불안의 육체적 감각입니다. 셋째, 현대 사회의 불안 증폭 요인. 현대 사회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정보 과부하, 24시간 뉴스 사이클,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정보를 쏟아냅니다. 비교 문화, SNS는 타인의 성공적인 모습만 보여주며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선택의 역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후회와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높은 기대치,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성취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형성합니다. 미래 불안의 유형과 징후. 나는 어떤 유형일까? 미래 불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불안 유형을 인식하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진로 직업 불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걸까? 10년 후에도 이 직업이 존재할까? 더 나은 선택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진로 불안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의 직업 전환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둘째, 경제적 불안.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까? 내 자산이 충분할까? 경제적 불안은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잃을 것이 많다는 생각에 더 강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셋째, 건강 불안. 나중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유전적 소인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나이 들면서 독립성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건강 불안은 특히 중년 이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넷째, 관계 불안.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혼자 남겨지게 되면 어떡하지? 미래에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 관계 불안은 현재 관계의 질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의 관계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미래 불안의 신체적, 정신적 징후. 미래 불안은 다음과 같은 징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징후. 수면장애,
잠들기 어려움, 자주 깨는 현상, 만성적 긴장과 근육통, 소화 문제, 두통, 피로감, 정신적 징후, 반복적인 걱정 패턴, 집중력 저하, 결정장애, 최악의 시나리오 상상, 회피 행동 증가. 이러한 징후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지장을 주고 있다면 단순한 걱정을 넘어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래 불안 관리를 위한 심리학적 전략. 이제 미래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심리학적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현재 순간에 단 내리기. 마음 챙김의 힘.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를 떠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 정신이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1. 5, 4, 3, 2, 1 기법.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느껴지는 것 3가지,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세요. 2. 호흡 앵커링. 하루에 3번 5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들이쉬기 4초, 멈추기 2초, 내쉬기 6초의 리듬을 유지하세요. 3. 바디스캔 명상. 발끝부터 머리까지 신체 각 부분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이며 감각을 관찰하세요. 취침 전에 실행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불안 증상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인지적 재구성. 생각의 틀 바꾸기. 인지행동 치료 CBT의 핵심 기법인 인지적 재구성은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1. 불안 촉발 생각 식별하기. 이 결정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모든 것이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2. 생각 검증하기.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반대되는 증거는 무엇인가?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3. 균형 잡힌 대안 생각하기. 이 결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는 적응하고 배울 수 있다. 성공의 정의는 다양하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왔다. 불안한 생각을 일기로 기록하고 위 과정을 통해 재구성해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자동적인 사고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불확실성 내성 키우기. 불확실성은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내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도적 불확실성 노출. 매일 작은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음식 시도하기, 익숙하지 않은 경로로 출퇴근하기, 계획 없이 하루 보내기 등입니다. 2. 그리고 만약에 and if 연습. 불안한 생각이 들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 라고 자문하세요. 이 질문을 반복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세요. 3. 불확실성 수용 명상. 불확실성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이 있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넷째, 통제의 원 실천하기.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통제의 원 기법은 불안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 종이에 3개의 동심원 그리기. 내부원. 완전히 통제 가능한 것들, 내 생각, 행동, 반응. 중간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인간관계, 직업적 성과. 외부원.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타인의 행동, 경제 상황, 자연재해. 2. 내부원의 에너지 집중하기.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질문하세요.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걱정을 알아차리면 의식적으로 내부원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3. 수용과 행동의 균형 찾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행동하세요. 4.
미래 불안을 다스리는 일상 습관. 심리적 전략과 함께 일상 습관도 불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불안 감소 습관들입니다. 첫째, 신체 활동의 중요성. 운동은 강력한 항불안제입니다. 30분의 중강도 운동은 가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과 엔도르핀 수치를 증가시켜 즉각적인 불안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요가와 같은 마음몸 운동, 자연 속에서의 그린 운동, 숲 걷기, 등산 등. 둘째, 수면 최적화. 불안과 수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불안을 증가시키고 불안은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일관된 수면 기상시간 유지하기, 취침 1시간 전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유지하기, 취침 전 걱정일기 작성하기. 셋째, 사회적 연결의 힘. 강한 사회적 유대는 정신건강에 강력한 보호 요소입니다. 소속감과 지지는 불안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주 1회 이상 깊은 대화 나누기, 취미나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 참여하기, 봉사활동 통해 의미와 연결 찾기, 감사 표현 습관화하기. 넷째, 디지털 디톡스. 지속적인 뉴스와 소셜미디어 노출은 불안 수준을 높입니다. 정보 소비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뉴스 확인하기, 침실에 전자기기 두지 않기, 주말 하루는 디지털 디톡스의 날로 지정하기, SNS 알림 끄기와 특정 앱 사용 시간 제한하기. 5. 전문적 도움 구하기. 언제 어떻게? 셀프 케어는 많은 경우 효과적이지만 때로는 전문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이 일상생활과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할 때, 수면, 식욕 등 기본적인 생리 기능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때, 자해나 자살 생각이 있을 때, 불안을 다루기 위해 물질 예를 들어 알코올, 약물에 의존하게 될 때, 셀프 케어 방법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개선이 없을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건강 상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 찾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확인하기, 온라인 치료 플랫폼 활용하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하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강력한 형태임을 기억하세요. 마치며 불확실성과 함께 성장하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종종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결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전략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균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한가요? 미래 불안을 다루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심리학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심리와 건강 채널에서 여러분의 정신건강 여정을 응원합니다.